네, 33회 용슨의 시작부터 정말 귀한 분들을 모시고 하는 만큼 오늘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우리 이번 33회 용슨의 주제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올해 용슨에는 용감한 창업가 되기라는 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지난 32회차에서는 용감한 창업가 정신을 배웠다면 33회에서는 진짜 용감하게 창업하신 여러분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33회 용슨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센터장님, 그럼 바로 첫 번째 순서로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창업의 기본서, 저희가 이름을 좀 붙여봤는데요. 스타트업 101 시간입니다. 이번 회차에 정말 유명한 분들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용감한 창업가 만나보기의 첫 번째 순서, 크몽의 박현호 대표님과 지구인 컴퍼니 민금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사실 정말 쉽게 만나보기 어려운 두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저도 이렇게 영상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뵈니까 약간 연예인 된 것 같고 네, 팬의 마음으로 오늘 한번 임해보겠습니다. 저희 용슨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민금채 대표님부터 각자 한 번씩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식물성 고기 언리미트를 개발하고 제조하고 유통하고 있는 지구인 컴퍼니의 민금채입니다. 크몽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마켓 크몽을 운영하고 있는 박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먼저 크몽의 박현호 대표님께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세션을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사실 요즘 크몽이 프리랜서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플랫폼 중 하나로 정말 거듭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딜 가든 이제 박명수 씨께서 나오는 이제 광고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에서 넘버원 프리랜서 중개 플랫폼으로 좀 성장을 하게 된 이제 크몽을 창업하게 된 계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런 뭐 비즈니스를 거래하는 그런 마켓으로 생각하고 했던 건 아닌데 처음에는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서 이렇게 개인적인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는데 그 크몽이 이제 점점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이용해 주시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의 크몽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짧게 했나요? 저도 하나 네.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어제 사실 좀 이렇게 배경조사도 해봤는데 대표님께서 크몽 창업하시기 전에도 여러 번 창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창업 한 번 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연쇄적으로 그 실패를 감안을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좀 하실 수 있었던 동기가 궁금합니다. 저희 사실 크몽 팀의 기업 문화이기도 한데 저희는 이제 어떤 동기로 일을 했을 때 가장 큰 성과를 내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장 큰 성과를 내는 거는 일을 했을 때 즐거웠을 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같이 성장했을 때 가장 좋은 동기로 큰 성과를 낸다는 그런 연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즐거움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만들고 그런 것들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런 창업하는 과정 자체가 즐거웠기 때문에 그런 걸로 그게 큰 동기가 되어서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대충은 조금 이따 한번 또 들어보는 걸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10번의 창업을 하셨으면 그동안에 실패도 엄청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강인한 멘탈과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저희 어머니가 맨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계속 좀 잘 되다가 또 실패하고 몇 번을 하니까 이제 원래 저는 이제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냥 개발자로 취업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도 한 10번 정도 하면은 한 번은 그게 성공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사실 막 이렇게 참고 했던 거는 사실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그 과정 자체가 그냥 재밌었고 어떻게 보면 뭐 철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때는 지금 다시 하라고 그러면 사실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창업가로 타고나신 거 아닐까 하는데 네, 이번에는 그 지구인 컴퍼니 민금채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뭐 저기 크몽 대표님께서는 타고난 창업가 정신으로 10번의 창업을 하셨지만 민근재 대표님은 다양한 이력을 갖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직장인으로서 일을 하시다가 또 창업에 도전하시게 된 것 같은데 혹시 그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원래 연예부 기자를 되게 오래 했고요. 그리고 다음이랑 카카오에서 커머스 마케팅을 하다가 카테고리가 엄청 많잖아요. 커머스에 뭐 의류도 있고 뭐 뷰티도 있고. 근데 그때 이제 푸드 쪽 카테고리는 제가 잘 몰랐었는데 주로 이제 뷰티 쪽을 하다가 근데 어느 날 출근을 했는데 아침에 농부님 제주도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올해 귤이 풍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이게 축하할 일이 아니다. 풍년이면 생산량이 너무 많아서 가격이 떨어지고 어떻게 팔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카카오 선물하기에 이걸 상품을 등록해놨다고 하는데 선물하기가 난 뭔지도 모르겠고 많이 팔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목소리가 너무 절실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마케팅 팀원들이랑 어떻게 하면은 잘 팔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거의 한 2주 만에 완판을 제주도 귤을 다 완판을 쳤어요. 네네. 그랬더니 이제 사무실에 전복이 올라오고 뭐 이렇게 농부님들이 이제 뭐 선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카카오에 있을 때 연매출이 5천억이었거든요. 선물하기가. 근데 70%가 기프티콘 매출이에요. 근데 저희가 뭐 완판을 이렇게 프로모션 쳐서 한다고 해도 감사하다고 스타벅스에서 선물을 보내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회사 일을 했고 돈을 버는 건데 이게 누군가 이렇게 감사할 일인가? 그게 되게 의아했고 그리고 처음 경험하는 이제 서로 되게 감사한 걸 일을 하면서 경험한 첫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니까 이게 음식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팔면은 또 선물을 또 보내주나?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되게 열심히 그래서 이제 푸드 쪽에 더 재미를 느껴서 이게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음식에 조금 더 포커스된 뭔가 일을 해보고 싶은데라고 생각할 시점에 이제 배달의 민족에서 이제 김봉진 대표님이 음식 사업을 좀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을 주셔서 덥석 이제 같이 하기로 했고. 그래서 배민에서는 밀키트 사업을 총괄을 했었어요. 그래서 밀키트를 하다 보니 이제 이전에는 마케팅만 하면서 물건을 팔았는데 제조랑 이제 물류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아무리 열심히 팔아도 흑자 전환이 안 돼서 왜 흑자가 안 되지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 보니까 재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재고를 없애기 위해서 뭐 비즈니스 모델도 정기 배송으로 바꿔보고 SKU가 2,000개 가까이 되는 걸 줄여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면서 서비스를 성장을 시켰는데 너무 아쉽게도 이제 대규모 투자를 받으면서 좀 ROI 안 나오는 신사업을 좀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맡았던 서비스를 클로즈드 해야 되는데 이걸 좀 더 해보고 싶은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퇴사를 하고 시작을 했었던 거고요. 그게 5년 전이고요. 뭐 스타트업을 해서 막 얼마큼 성장시켜서 얼마를 벌겠다 사실 뭐 이런 계획보다는 이거 해보고 싶은데 재밌을 것 같은데 내가 좀 더 해보면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TF 정도 수준으로 프로젝트처럼 생각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일 줄 알았으면 그때 그냥 지금 회사에 남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가 사실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조금 더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이제 특히나 이제 초기 상황에서 정말 이제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창업까지 이어지신 걸로 이해가 정말 잘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과거에 이제 농산물을 주로 다루시다가 이제 대체육계 굉장히 큰 스타가 되셨는데 이런 이제 아이템을 피벗을 하게 된 계기도 혹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못생긴 농산물로 했어요. 네. 그래서 버려지는 농산물을 없애려고.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신규 사업 이렇게 제안을 할 때 시장 조사를 하잖아요. 뭐 이 시장의 문제가 뭐고, 뭐 소비자들은 어떤 니즈가 있고, 이 마켓의 포텐셜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우리가 이걸 해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설계를 하잖아요. 근데
재고를 없애고는 싶은데 재고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실제로 농부님들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2달 동안 100군데 정도 농장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보니까 평균 생산량이 한 20-30% 정도의 재고가 발생한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돼서 가장 시급한 이제 과일 중에 이제 저장성 과일 말고요. 그 복숭아, 포도 뭐 이런 품목들은 감 이런 품목은 아무리 저장 창고에 저장을 해도 한 달 지나면 다 발효되거나 썩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급한 과일류를 이제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좀 더 높여서 유통기한을 좀 늘릴 수 있는 방향의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래했었던 거래처가 53개인데 그 중에 전부 재고를 처리하지는 못했고요. 16개 농가만 재고를 제로로 만들었어요. 그게 한 1,020톤 정도 되고요. 프로덕트로 뭐 병조림, 자두 병조림이나 뭐 귤 스프레드 뭐 이런 품목으로 만든 거 한 8가지 품목으로 판매를 했는데 그러니까 농부님들 사이에서 좀 입소문이 많이 난 거예요. 제가 여자애가 와가지고 이거 가져가서 팔겠다고 했는데 못 팔 줄 알았는데 조금 팔더라. 그래서 소개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컨택한 농부님들이 100개 농가 중에서 53군데를 선택한 게 정말 철학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농사를 지으시느라 유통을 못 하시는 농부님들만 컨택을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농부님들의 절반이 이장님이에요. 그래서 입소문을 엄청 농부님들이 내주시는 그런 케이스여서 네. 근데 이제 곡물 그러니까 뭐 쌀, 잡곡류를 농사지으시는 이제 농부님들한테 연락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묵은 쌀이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걸 좀 팔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묵은 쌀을 팔았는데 한 달에 하나 1kg짜리 팔았다가 진짜 욕을 엄청 먹고 그 고객한테 이 묵은 쌀을 이거를 판다는 건 정말 너무 예의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막 제가 거봉 사가지고 와서 사과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걸로 이제 어떤 부가가치 높은 프로덕트를 만들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미숫가루도 만들어서 팔아봤는데 안 팔렸고요. 너무 마켓에 많은 거예요. 그리고 쌀 퓨레에다가 못생긴 과일을 섞어서 이제 쌀 퓨레 과일 스무디를 만들었는데 이게 코엑스에서 이제 그 푸드쇼에 이제 시식으로 가지고 나가는데 콧물 맛이 난다는 거예요. 쌀 퓨레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아예 런칭도 하기 전에 이제 그냥 접었고 그 시점에 한 4년 전쯤에 이제 그 시점에 제가 미국 출장을 잠깐 갔다가 임파서블 버거를 먹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 미식학 대학에서 이제 채식 공부하는 친구가 이제 그걸 맛을 보여줬고 이게 가짜 고기인데 여기에 이제 감자, 뭐 콩,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베지터블 재료로 만든 고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웠고, 이 정도의 맛이라면 나도 사서 먹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버려지는 곡물로 식물성 고기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시작을 4년 전에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개발이 어느 정도 된 시점에는 못생긴 농산물이랑 언리미트 식물성 고기의 비즈니스 모델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못생긴 농산물은 소싱이 중요하고 제조는 OEM으로 진행하고 대부분의 제품은 냉장 제품이고 그리고 B2C 마켓에서 팔아야 되는데 식물성 고기는 R&D를 직접 해야 되고 제조를 직접 해야 되고 냉동 제품이고 B2B로 세일즈를 해야 되는 전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인데 저희 팀원이 저를 포함해서 8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스타트업이 한정된 리소스, 뭐 인력, 시간, 자금, 한정된 리소스에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내야 되다 보니 2년 전에 언리미트 비즈니스에 좀 집중하는 것으로 선택을 하면서 이제 피봇을 하게 됐고요. 다만 지구인 컴퍼니라는 회사를 만든 이유가 저는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음식 사업을 하고 싶어서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그 비전을 놓치고 싶지는 않아서 지금 식물성 고기의 일부를 못생긴 농산물 재고를 활용해서 만드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네, 박수 한번 쳐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이렇게 정말 어떤 사고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뭐 기업에 이르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두근두근 말씀해 주셨어요. 그 대체육 시장이 굉장히 핫한 이제 시장인데 사실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식물성 고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맛있게 먹어본 경험이 굉장히 적으신 분들도 아직 대중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할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시는데 대표님께서 직접 이제 사업을 해보시니까 식물성 고기에 대한 이제 수요가 지금 트렌드가 뭐 대체적으로 어떤지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그 관련된 내용 좀 살펴보니까 몽득 셀렉션에서 이제 수상하신 아.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이것도 짧게 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랑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마음껏 하시면 네, 돼요. 마음껏 네. 감사합니다. 그 음식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첫 경험에서 일단 맛이 없으면 편견이 생겨요. 근데 식물성 고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콩고기에 대한 편견을 갖고 계신 소비자를 설득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3년 전에 비하면 3년 전에는 이제 막 뭐 어딘가에서 막 백화점에서 시식하고 막 코엑스에 와가지고 시식하고 막 영업 다닐 때 막 맛있게 만들어서 이제 선을 보였는데 막 설명도 곡물로 만들었고 저희는 어떤 기술을 갖고 있고 막 설명을 하면 그렇군요 하고 뒤돌아설 때 콩고기 그리고 가세요. 저희는 콩고기가 아니고 곡물 베이스로 만들었고 콩고기보다 조금 더 진화된 기술력과 맛으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그 교육을 통해서 소비자의 인식을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제품의 기술력이나 환경에 있어서의 어떤 가치나 이런 건 다 뒤로 밀어두고 그냥 음식의 본질은 맛있고 싸야 되니까 그냥 이 본질에 집중하자고 했고 소비자들한테는 맛에 대한 평가 외에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다이어도 마찬가지로 맛으로 초이스를 하기를 해서 그런 방식으로 세일즈를 해서 지금은 3년 전에는 사실 저희가 자사몰에서 판매하는 거 말고는 거래처가 없었는데 지금은 290개 정도의 거래처가 국내 이제 B2B 프랜차이즈 쪽에 생겼고 그리고 홍콩이나 중국, 대만, 미국에 이제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수요가 증가한 건 또 굉장히 운이 좋게도 오히려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이런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해서 일반 소고기의 공급량에 문제가 생기고 가격이 그 기존 소고기 대비해서 막 3배 이상 올라가고 그랬어요, 해외는.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시기에 더 건강식을 찾는 이제 소비자의 어떤 니즈가 좀 커지면서 기회 요소들을 조금 많이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네, 되게 맞아요.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 좀 기후 변화에 대한 이제 걱정이 굉장히 좀 전 세계적으로 좀 높아지면서 사실 이제 그 지구인 컴퍼니가 좀 푸드테크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탄소 중립을 이제 기여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대체육 비즈니스를 하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이제 기후 테크에도 이제 좀 잘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께서도 앞서서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이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구인 컴퍼니의 비전을 좀 간단하게 한번 또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러니까 식물성 고기 사업을 하려고 지구인 컴퍼니를 만든 것은 아니에요. 시작점은. 네, 그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음식 사업을 하고 싶었고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제품을 원료를 소싱하는 것부터 이제 탄소 마일리지를 줄이는 것부터 그리고 만드는 공정 과정에서 물 사용량이나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것, 프로덕트 단위로는 패키지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이게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물류의 밸류 체인까지 조금 더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서 이 비즈니스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어느 거 하나 아직 완벽하게 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시도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저희는 탄소 저감 선언을 이제 2030 탄소 저감을 5가지의 문제 해결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매년 레츠제로 캠페인이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저희 지금 만드는 공장에 물 사용량이나 전기 사용량을 한 30% 정도 줄일 수 있는 설비를 지금 도입을 했고 그리고 이게 측정이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서 저희는 매년 그 임팩트 리포트를 발간을 할 거고 올해
지구의 날부터 세계 환경의 날까지 7주 동안 레츠제로 캠페인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고기 없는 하루를 같이 신천하는 캠페인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걸 필요로 하는 기관들, 뭐 초등학교, 뭐 고등학교, 대학, 뭐 여러 기관에 가서 교육을 하고 여기에 참가해주신 분이 약 4만 명 정도 돼요. 그래서 그분들의 네임택을 걸 수 있는 올해 9월달에 망원동에 있는 한강 작은 언리미트 숲을 조성을 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저희 뭐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큰 돈을 쓸 수는 없지만 작은 규모로 프로덕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고 소비자들이랑 공감할 수 있는 캠페인을 통해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어떤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같이 실천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고 신념이고 이 과정에서 테크는 그냥 수단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궁극적으로는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푸드테크 회사로서 글로벌리 성장하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수가 나오는데 네, 부럽네요. 네, 사실 저는 친동생이 환경을 전공을 하고 있어서 저는 고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올 때마다 이렇게 먹지 말라, 뭐 물티슈 쓰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근데 사실 개인한테 이렇게 뭐 환경 보전에 대한 어떤 책임을 부과하는 분위기보다는 이렇게 기업에서 이런 솔루션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좀 더 지속 가능하지 않나 싶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칠까요? 네. 저도 그래서 한 가지만 좀 민금채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게 사실 아까 R&D가 핵심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이 만든 고기가 언제 정말 실제 고기처럼 맛이 날지 네. 그게 뭐 몇 년에 걸릴지 네. 막 딱 처음 이걸 시작을 하셨을 때는 되게 막막하셨을 것 같은데 그- 그걸 어떻게 좀 견뎌내실 수 있었던 그런 방법이 있으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식품공학을 전공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나 이런 제품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엄용 센터장님 오시기 전에 또 그 실용화재단의 센터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엄청 이런 걸 만들고 싶은데 누구를 찾아가면 되냐, 어떻게 개발을 할 수 있냐를 막 찾아다니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식품공학자를 꽤 많이 소개를 받았고 막 CJ R&D 연구원도 막 연결을 해주셔서 만나 뵀는데 그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찍어온 사진이랑 동영상을 막 보여줬어요. 이런 걸 만들고 싶다고 그랬더니 다들 똑같이 얘기한 게 네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였어요. 난 한 번도 이걸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네가 말하는 게 도대체 어떤 맛이고 어떤 향이 나고 뭐 도대체 난 모르겠다라고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이 안 된다는 거죠, 식품공학자가. 그래서 짱구를 굴리다가 그때 돈도 없고 그래서 그냥 마장동에서 정말 소고기를 샀어요. 그리고 그걸로 햄버거 패티를 만들고 그리고 선지를 조금만 좀 그 피 좀 가져가겠다고 해서 화장품 샘플통에 그걸 받아가지고 그리고 식품공학자를 찾아다니면서 이게 임파서블이라고 뻥을 쳤어요. 근데 이제 식품공학자분들이 다 놀래는 거예요. 오, 이거 진짜 고기 같은데? 이게 임파서블에 들어가는 힘이라는 소재다.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 거다. 이게 한국에서 우리 곡물 가지고 이런 거 할 수 있다. 이미 미국에서 했는데 우리 테크 강국인데 한국에서 이거 못 하겠냐 그랬더니 와, 이 정도라면 해볼 만하지. 그렇게 해서 꼬셔서 식품공학자분들을 모으게 됐고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사실은 그게 진짜 고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개발을 처음에 할 때 정말 일반 소고기의 pH 농도, 컬러감, 조직감에 대한 KPI 숫자를 진짜 그 임파서블이나 비욘드를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진짜 소고기를 타겟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족한 부분에 이제 식품공학자분들이 한 분, 두 분 모시게 돼서 지금 저희 본사의 40명 중에 15명이 R&D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R&D의 이제 테크 기술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졌고 보통은 제품 개발하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저도 이제 R&D 팀을 꾸리면서 이제 등산을 처음 하게 된 산을 타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빠르게 제품이 처음에는 빨리 나와야지 시장에서 마켓에서 팔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되게 조급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빨리 내서 팔아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경험에서 없던 상품인데 첫 경험에서 실패를 하면 재구매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조급함이 있어도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정말 우리가 내부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품질이어야 제품을 출시하는 것으로 이제 합의를 했고요. 뭐 자금 부분은 그래서 뭐 투자 유치하기 전에는 편의점에서 주말에 아르바이트 하고 새벽에 코딩 아르바이트 하면서 버텼어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걸 버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인력 그리고 그 최소한의 인력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자금 같은 경우엔 개인적으로 좀 희생을 하더라도 좀 버텨가면서 충분히 제품 개발을 퀄리티를 높일 수 있게 좀 시간을 주는 방식으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되게 그 끈질기게 R&D를 계속 하시는 그 마음가짐이 마인드셋이 굉장히 중요하신 것 같아요. 본질을 생각하시는 그 푸드에 대한 마음이 네. 그래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저희 네. 이번에는 박현원 네. 대표님한테 오래 기다리셨어요. 세션이 있느냐는 말씀 네. 질문이 또 있어가지고 준비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 어제 인터뷰를 제가 사실 읽었는데 하기 싫은 거는 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하셨더라고요. 아 그래. 별로 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 진짜 너무 멋있다. 저도 그런 어른이 돼야겠다 했는데 한편으로는 사실 또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일만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좀 뭐 창업하시면서 아니면 하기 싫었지만 할 수밖에 없었던 좀 일이 있었다면 그걸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네네. 뭐 그런 개발자고 사실 뭐 프로그래밍 할 때 되게 제일 재밌거든요.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그냥 저희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썼었고 나중에도 팀원들이 많아졌는데도 저는 사실 개발만 해서 정작 중요한 뭐 그런 경영이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을 사실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직접 이제 경영이나 마케팅도 제가 했었고 두루두루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꼭 그게 즐거움이라는 동기 외에도 이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아니면 내가 우리 회사가 성장하고 내가 성장하면은 그것 또한 사실 즐거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뭐 재미를 추구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동기가 진짜 나한테 내가 원하는 그런 동기인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창업의 네. 동기 이런 것들 마인드셋 이런 게 좀 네, 중요하다고 아까 대표님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에서 사실 즐거움을 느끼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과 비슷하죠. 뭔가 딱 답변을 듣는데 본질이 약간 이어진 느낌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제가 그 크몽 이제 관련된 이제 기사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제 뭐 캐리커처나 이제 연애 상담 같은 부분에서 초반에는 좀 매출이 낮다 이런 내용들 좀 본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좀 재밌는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크몽의 그 가격이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5,000원에 거래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좀 신박한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뭐 연애 상담 해드립니다. 그리고 5,000원에 뭐 상사 욕을 대신 들어드립니다. 뭐 이런 좀 그래서 사실 그런 걸로 좀 많이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미디어에도 많이 노출이 돼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이거 되게 재밌다. 이거 뭐지 해서 다 찾아오는데 아무도 사진 않았어요. 약간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뭐 약간 이런 그래서 노출은 많이 됐는데 실제 거래는 없는 그런 플랫폼이었는데 이제 그 캐리커처 그려주는 분이 이제 5,000원에 이제 캐리커처 그려주는 걸 등록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때 이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이런 것들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 캐리커처를 프로필로 많이 이제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크몽에서 실제 거래가 일어나면서 이제 캐리커처가 거래가 일어나니까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뭐 다양한 그런 배너 디자인 뭐
웹 디자인 뭐 이런 것들 등록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가격 제한도 이제 5,000원이 풀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디자이너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케터, 뭐 개발자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유입이 되시면서 처음에 생각한 거랑 다르게 저는 그냥 그런 좀 신박한 사이트 이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크게 막 기대를 안 했어요. 이게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조차 안 했어요. 사실은 처음에 그냥 되게 재밌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저는 여기서 이제 한 용돈 정도만 벌 수 있으면은 네. 저는 이제 다른 거를 또 만들어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집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점점 여기서 비즈니스 거래를 하네. 그래서 이거 잘하면 이제 뭐 프리랜서 마켓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이어졌고 네. 그래서 이제 집에서 나와서 다시 서울로 와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가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좀 뒤늦게 이제 좀 크몽을 좀 비즈니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기에는 이제 그런 모델들도 이제 보시면서 네.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사람들이 일을 하는 새로운 네. 형태가 되겠구나 이런 네. 것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사실 크몽이 그래도 이제 좀 그 횟수가 계속 연달아 이어지면서 사실 네. 뭐 엔잡러, 뭐 기기코노미 시대 이런 것들을 사실 굉장히 활발하게 같이 한국 사회에 좀 열어젖힌 사실 플레이어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이제 사실 일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이제 바꾸는 플랫폼의 이제 대표 주자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네. 하는데 그럼 좀 더 이제 크몽을 이제 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떤 가치를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사실 제가 이제 처음 뭐 창업했을 때 한참 막 닷컴 이런 유행할 때 그때 이제 전 대학생이었는데 그때도 사실 그런 얘기들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원격으로 일을 할 거고 뭐 자유롭게 뭐 시간에 자기 원하는 시간에 뭐 어디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열릴 거야라는 거는 사실 20년 전부터 많이 얘기되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빠르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 보수적이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사실 그 코로나가 조금 그거를 좀 확실하게 좀 바꾼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원격으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됐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원격으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것 같아요. 뭐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툴들도 많이 나왔고 익숙해졌고 다양한 그런 그런 시스템적인 인프라적인 것들도 많이 이제 발전이 되면서 지금은 원격으로 일을 하는 게 사실 뭐 다들 하시잖아요. 저희도 지금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출근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하시는 회사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는 프리랜서 마켓이라고 지금도 열심히 얘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프리랜서라는 단어가 사실 제일 이해하기 쉬운 단어니까 우리는 프리랜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프리랜서라는 단어는 지금은 좀 없어져야 되는 단어, 그 개념 자체가 되게 없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잡이라는 게 자리의 개념이잖아요. 내가 어떤 일정한 자리에 매일 아침부터 이제 저녁 뭐 6시까지 이제 일을 하고 가는 뭔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약간 자리의 개념이 있다면은 지금은 사실 워크 중심으로 어떤 가업 중심으로 그 일을 하는 거가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관리가 어렵고 실제 그런 것들도 평가하기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아침부터 6시까지 누가 성실하게 일을 하느냐를 가지고 사실 일을 했던 건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양한 툴들로 프로젝트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잡이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모호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디자이너 한 명을 이제 채용을 하면은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거든요. 뭐 큰 회사들은 뭐 각자의 영역들이 있겠지만은 오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 웹사이트 디자인도 하고 뭐 가끔 뭐 인쇄물이나 뭐 패키지 디자인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로고 디자인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디자인들을 많이 하잖아요. 광고 디자인도 하고. 근데 사실 크몽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로고 디자인 하시는 분만 뭐 1,000명, 뭐 그리고 패키지 디자인만 하시는 분만 500명, 뭐 이렇게 되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명의 디자이너를 채용해서 그냥 이것저것 다 하는. 근데 지금은 각 영역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있고 그 사람들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일에 필요한 가장 전문가랑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그런 잡 중심에서 워크 중심으로 바뀌면은 국내 임금 근로자가 한 2,10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잡 중심으로 이제 계약을 해서 한 클라이언트로 사실 일을 하는 거잖아요. 뭐 크몽에 계신 크몽 직원분들은 사실 크몽이랑만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클라이언트가 여러 명이 되는 거고 나의 그런 전문성을 훨씬 다양한 클라이언트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릴 거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기업들도 이제 원격으로 이게 가능한 상황이면은 훨씬 더 자기 프로젝트에 맞는 분들과 좀 더 유연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프리랜서 마켓이라고 아직 뭐 시장에서는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은 저희가 그리는 그림은 아까 전에 2,100만 명의 그런 임금 근로자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잡 중심이 아니라 워크 중심으로 클라우드화 되는 거를 좀 저희의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런 2,100만 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크몽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기업들은 그게 필요할 때 이제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은 훨씬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전문성을 고부가 가치로 바꿀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뭐 원하는 장소에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뭐 많은 사회적인 문제도 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들이 여기 뭐 근처에 이렇게 사는 이유들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직장이 여기 있기 때문에 비싸고 내가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일을 하는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고, 뭐 나이 들어서 은퇴하신 분들이라든지 뭐 그 육아가 필요한 그런 분들도 이제 훨씬 더 유연하게 이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만 일을 하면 되니까 그런 세상이 저희가 꿈꾸는 그런 미래입니다.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정말 그 잡 중심에서 워크 중심으로 간다는 그 말씀 네. 정말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그 크몽이 가지고 있는 그런 프리랜서 마켓을 통해서 어쨌든 지역 불균형이나 이런 인재들이 지역에 있는데 우리가 같이 온라인에서 만나서 일을 의뢰도 할 수 있고 또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굉장히 사회적 가치적으로는 부가가치가 엄청 큰 그런 플랫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구인 컴퍼니에서도 크몽 많이 이용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또 쓰고 있습니다. 네, 스타트업계에서도 많은 전문성을 이렇게 요소 그 뽑아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온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질문도 계속 받고 있었는데요. 꽤 질문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지구인 컴퍼니가 어쨌든 언리미트의 목표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환경적 가치를 좀 넘어서 고기보다 더 맛있는 식물성 고기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소비자로서 저도 먹어봤는데 진짜 그 고기 식감이나 이런 것들도 정말 똑같고 조리도 편하고 정말 맛있어서 전 정말 감동받았거든요. 근데 이 대체육의 시장이 대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사실 글로벌 기업도 엄청 큰 기업들이 뭐 비욘드 미트라든가 뭐 이런 데가 있는데, 대체육 시장 자체가 어떻게 발전하는 할지에 대한 질문이 이렇게 좀 있었어요. 혹시 네,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 3년 전에 이제 대기업이 이거 하면 어떡할 거냐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대기업이 나와도 저희가 훨씬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중에 하나는 속도전이었어요. 대기업에 저도 일해봤지만 빠르게 속도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빠른 실행력과, 물론 R&D에서 기본적으로 6개월,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건 프로세스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자신이 있었어요. 더 적은 인력으로 최대한 린하게 만드는 그 속도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잘할 수 있다였고, 두 번째는 이거는 대기업이건 스타트업이건 상관없이 프로덕트를 갖고 있다면 그게 서비스건 뭐 제품이건 무엇이건 간에 프로덕트의 경쟁력만 확실하게 있다면 대기업이나 어디나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한 저희 언리미트의 프로덕트의 경쟁력은, 저희는 아시아 식물성 고기 회사고 아시아
그 브랜드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일부 원료는 뭐 대두박이나 미강같이 버려지는 곡물의 부산물들을 저희는 농협이랑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산물을 가지고 와서 일부 100%는 아니고 한 식물성 고기에 들어가는 한 10% 정도를 이제 그런 부산물을 사용해서 만들고 있고요. 저희가 만드는 프로덕트는 햄버거 패티 민스도 있지만 메인 시그니처 아이템은 불고기예요. 그리고 아직 비욘드 미트나 해외 여러 브랜드들이 다 민스랑 패티, 소세지 중심의 프로덕트를 갖고 있지만 불고기를 갖고 있는 회사는 아직까지는 저희 회사가 유일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드는 2차 가공 아이템들도 뭐 주먹밥, 육포, 만두, 핫도그, 닭강정 같이 이미 해외에서 검증된 K푸드를 100% 식물성화하는 방향의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게 리치 마켓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미국 회사라면 저는 프로덕트 경쟁력을 좀 다른 방향으로 잡았을 것 같아요.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저희는 아시아를 베이스로 하는 회사로서의 브랜드 정체성이 제품의 그 경쟁력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잡았더니 비욘드나 임파서블이 갖고 있지 않은 원료를 갖고 있는 회사로 이제 포지셔닝이 조금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저희는 페퍼로니, 콜드컷, 치즈까지 포함해서 원료 개발이 4년 동안 13개의 원료 개발이 다 끝나 있는 상황이에요. 대기업에서는 이제 원료를 한두 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속도전을 냈던 것은 저희가 앞으로 그러니까 계속 대기업에서는 이게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더 많은 인력과 더 많은 자금을 투자를 할 거고 분명히 따라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최소한 1, 2년 정도의 시간 격차만 두고 계속 앞으로 뭐 따라잡힐 수 있는 아이템 분명히 있거든요. 10개 중에 5개 따라잡힐 수 있죠. 그러면 적어도 시그니처라고 생각하는 전략 제품만큼은 계속 1, 2년 정도의 시간의 격차, 기술의 격차만 존재할 수 있게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SK 중에 모두를 전략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아시아 플랜 베이스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전략 상품 3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3개 정도는 구색 상품이고요. 이 제품은 안 팔려도 된다. 이 제품은 그냥 마켓에 다 존재하기 때문에 가져가는 구색 상품. 나머지 제품은 마켓 테스트를 통해서 전략 상품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제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그 온오프라인에서 이제 동시에 생중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온라인에서도 굉장히 많이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귀한 시간 내셔서 이제 현장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혹시나 질문이 있으신지 한번 궁금한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없으시면 저희가 온라인 쪽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기 뒤쪽에. 마이크 전달 주시고.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지구인 컴퍼니 민금채 대표님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지금 갖고 계신 BM이 하나의 그냥 BM이고 지구인 컴퍼니가 시초는 결국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곡물 자급률은 쌀을 제외하고는 거의 5%에 육박하고 대다수의 농산물들을 수입하고 있어요. 그러면 푸드 마일리지가 가장 많은 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재료에 대해서 국내산을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지, 그리고 국내산을 생각하신다면 친환경을 생각하시는지 일반 관행농, 흔히 말해서 농약을 한 일반 농산물을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국내산과 친환경을 하셨을 때 그 원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네, 질문이에요. 그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이제 원료의 30% 정도는 국내산을 쓰고 있고 그 나머지는 수입산을 쓰고 있어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시즈닝, 그러니까 소스, 뭐 시즈닝이나 플레이버 같은 경우에는 100% 국내산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식물성 고기의 조직감을 만들어내야 되는 원료 같은 경우에는 좋은 마음으로 이제 국내산을 다 쓰고 싶지만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품목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결착력을 만들어내는 뭐 메틸 셀룰로스라든지 혹은 조직감을 만들어내는 쌀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뭐 TVP라든지 국내에서는 식물성 고기를 만드는 TVP를 생산하는 제조 공장이 아직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 사료 만드는 TVP 공장만 있고요. 유일하게 저희가 TVP를 그래서 자체 생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국내산 원료를 쓰고 싶죠. 그런 의도로 이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까지는 100%는 못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친환경을 고집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이제 원료를 가지고 와서 뭐 이렇게 주스 만들 때 원료를 가져와서 가공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원료에서 추출한 단백질 성분, 어떤 특정 원료에서 추출한 식이섬유 성분 이런 성분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물 자체를 소싱해서 쓰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못생긴 농산물도 미강이나 대두박도 가공 처리를 해서 이제 거기에서 일부 필요한 이제 원료와 성분들만 좀 추출해서 가공한 상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친환경을 쓰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안 되고요. 저희가 그래도 국내산으로 쓸 수 있는 원료들 친환경으로까지 제가 그 프라이싱을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정말 죄송한데 한 4배 정도 높아요. 4-5배 정도 높아요. 국내산 친환경 원료를 썼을 경우에 그 기준은 미국에서는 올가닉이라는 그 인증이 있잖아요. 국내에서는 없지만 올가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원료들을 제가 몇 가지를 추출을 해서 봤을 때 평균 4-5배 정도가 높아요. 네, 단계적으로 해가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이 나왔는데 굉장히 좋은 답변까지 이어져서 되게 양질의 Q&A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 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특별하게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고 있는데요. 나가실 때 이제 질문해 주신 분들은 나가실 때 등록 데스크에서 꼭 이제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기프티콘까지 수령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온라인 질문도 추가로 한번 좀 받아볼까요? 혹시 눈에 띄는 질문들이 혹시 센터장님이나 대님 있으셨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죠. 비슷한 맥락이기는 한데 친환경 농법을 에 대한 그런 원물의 수급 이런 것들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요. 여기 음. 양정수님께서 여기 혹시 그 질문 주신 분들이 다 여기에 뭐 메일 주소를 주실 수 있으면 제가 메일로 답변을 또 추가로 드릴 수 있는 건 드릴게요. 그 양정수님은 꼭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친환경 그러면 농법은 네. 답변이 길어지실 것 같아서 네. 네. 그러면 또 현장에서 그러면 질문 혹시나 한 명 더 받아볼까요?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몽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저는 언어 교환 매칭 이렇게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크몽도 마찬가지인 상황인 걸 많이 봤는데 이렇게 수요자하고 공급자하고 크몽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고 결국 결제는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 저희가 초기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궁금해가지고요.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는 에스크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 저희가 문제 해결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저희도 바이패스가 꽤 많았다고 추측하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플랫폼 파워가 강해지면은 그 셀러분들은 플랫폼에서 팔았을 때 그 더 많은 그런 뭐 리뷰 포트폴리오 그 평가들이 이제 쌓이기 때문에 더 많은 거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플랫폼에서 거래를 잘해야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크몽에서 뭐 문제가 생기면은 뭐 딴 플랫폼 가서 팔면 되지.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지금 이제 크몽이 그래도 의미 있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져서 셀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계속 잘 팔아야지만 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구매자분들도 이제 뭐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한 그런 기능들이 내재화가 돼 있거든요. 뭐 파일 전송이라든지 그 안에서 뭐 견적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이 내재화되면서 그 쓰는 것 자체에서도 그런 그 가치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즘엔 또 신용카드 결제나 이런 것들도 워낙 또 중요하잖아요. 현금 보내는 것보다는 신용카드로도 많이 하시고 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나 뭐 계약서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가치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플랫폼이 파워가 강해지면은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시장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고 거기에 더 집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적인 내용
감사드립니다. 여기 댓글에 여기 프락시스 최님 우리는 안 주나요 여기 댓글에서도 질문 주시면은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드리고요. 아까 여기 프락시스 최님이 크몽 대표님한테 실버스타 스텔론 닮으셨다고 그분도 커피 쿠폰 드리면 어떨까요? 네,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그리고 여기 지나가는 행위원 님이 크몽에서 요즘 정부 지원과 협업하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예전에 그런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크몽에서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창업하시는 분들이 크몽을 가장 많이 쓰시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부 기관들과 어떤 그 해결 방법들을 찾아서 저희가 크몽이 이제 엔터프라이즈 팀이 있고 거기서 이제 정부 과제나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약이나 뭐 여러 가지들을 풀어주는 또 전담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크몽 엔터프라이즈 팀으로 연락 주시면은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많이 해결해 드리고 있고 이미 그런 다양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크몽 엔터프라이즈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육성기업 분들도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 네네. 현장 질문이 네, 하나 더 마지막 있는데 질문 하나만 더 이걸 받아볼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네네, 좋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 마이크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중개 플랫폼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예청이나 초청해서 이제 웹이나 뭐 이런 그 플랫폼 할 때 그게 이제 안 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지금은 된 건지 좀 그런 부분 좀 알고 싶고요. 네네. 네, 그런 부분들 사례들이 워낙 예전부터 많았고 저희가 그런 문제들을 계약이나 뭐 주로 이제 계약 관련된 것들이 이제 크몽에서 이제 계약을 하고 뭐 세금 계산서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주면은 해결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가능하니까 저희 엔터프라이즈 팀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은 정보 네, 감사드립니다. 소소한 꿀팁이었네요. 네, 저희 이제 아쉽지만 저희가 시간 이미 약간 오버했습니다. 54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쉬움이 크지만 저희 행사 종료 이후엔 또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들은 네트워킹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좀 귀한 시간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